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새 삶을 시작한 윤석열 씨를 모셨습니다. 청주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윤석열 씨를 모시고 그간의 과정과 그리고 2021년 새해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출연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씨에게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자, 10년 전 출소했을 당시로 가본다면 지금과 너무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자, 20년간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어떠신지요? 글쎄요, 그때는 한 20년을 살고 나왔으면 제가 세상에 나오니까는 무슨 변화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뭐 20년을 교도소에 살면은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도 한 2, 3년이나 공백이라는 세월을 하다 보니까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세에 적응하니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예. 지금도 살면서 적응이 잘 안 돼요. 한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이 시대에 맞춰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아마 저 같은 분이 20년 살고 나온다 해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시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니까는 거기에 항상 고마울 뿐입니다. 네. 자, 뭐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기 하기에는 참 죄송한 말씀이신데요. 자, 89년 7월에 우리 윤 선생님께서 그 당시 그 화성군에서 발생한 그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구속이 되셨어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당시 상황을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을 거예요. 예, 예. 그때 제가 농기구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는데 뭐 경찰들이 와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잠깐 가보재요. 예. 뭐 그러냐고 갔죠. 갔는데 우리 그때 농기구 사장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깥에 나왔는데 수갑을 채우더라고. 네. 수갑을 채워 봉골차 타고 갔어요. 예, 예. 간 게 어딘지 잘 기억을 모르는데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경찰서로 바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화성 8차 사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3일인가 4일 잠을 못 자고 그러자 제가 범인이라는 게 보도가 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기억을 좀 떠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니까는 참 이 트라우마라 할까.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그 예. 트라우마 아직도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긴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대는 뭐 그 공권력이 워낙 셌었고 뭐 없는 사람들은 좀 잘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뭐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간 시대였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뭐 그 후회들 뭐 소용은 없어요.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내 삶을 누가 보장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거기에 생각을 좀 막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워낙 깊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뭐 긴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고 뭐 20년 살고 나와서도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밝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본인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셨을 텐데 얘기를 제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에 좀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죄를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때 뭐 좀 가혹행위가 좀 있었나요? 글쎄 가혹행위는 그건 좀 뭐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 알겠지만은 예. 거기 인터뷰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좀 하기 좀 힘들어요. 반복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가혹행위가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 재심 과정에서 아마 재판 과정에 보시면은 경찰 두 분이 인정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좀 100% 만족 못하지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는 장담 못해요. 그 나이 제도 나이가 어렸었고 또 뭐 가진 건 없고
학력이 워낙 짧다 보니까는 배움이 없는 게 좀 서러운 거지요. 그리고 그 시대는 뭐 저 말고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 화성군에 보면은 1차에서부터 10차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뭐 1차에서도 범인을 잡혀가지고 무죄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7차에서도 뭐 자기가 했다 그래가지고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자살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 자살한 분이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시대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아마 그분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시대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차피 역사에 그 한 줄이 남을 거예요. 남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는데 소용없어요. 세월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대에 들어가서 한 40대 중년에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47에 나왔죠. 야, 참. 그 교도소 생활하셨을 때 복역을 하시면서도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제가 상고심 끝나고 나서 원주에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한 4개월, 5개월 살다가 제가 90년 10월달에 청주로 왔어요. 예. 청주 오니까는 여기 장애인 뭐 교도소라고 해서 왔었거든요. 예. 근데 원주보다 좀 시설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장애인 교도소, 전국에 장애인 교도소가 딱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김해하고 여기하고. 근데 충북권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로 왔고. 예. 그래가지고 장애인 교도소라고 왔는데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워낙 이 교도소나 그 자체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개선이. 그래 그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겠죠.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서. 하지만 어떤 교도관 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무기수라도 나갈 희망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넌 나갈 수가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뭐 종교를 가기 시작했고 여러 수용자하고 직원들한테 뭐 좀 인사도 좀 자주 하고 뭐 좀 밝은 얼굴로 그렇게 아주 생활을 시작했죠. 모범적인 모범 순서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출소에는 이제 청주에서 원래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태어난 데가 북제주거든요. 제주고 청주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청주에 정착하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그거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좀 약간 좀 길은데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우리 수용자들 나오면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예. 뭐 전과자 신분이라고 해서 살인자라는 그 오명 갖고는 친지나 가족들이 솔직히 반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친지들이 간다 해도 눈총을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을 원래 아버지 고향이 안성이신데 안성을 못 갔어요. 안성을 못 가고 청주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족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도와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나오기원 원장님이라고 교화의 원을 하고 계세요. 뷰티풀 라이프라고 처음에 그분하고 지금 막중 이름 밝혀서 우리 지금 교도관님 있어요. 네. 계장님.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청주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네요. 주변에 도와주신 분이 많죠. 예. 출소 후 청주에서 이제 약간 12년, 이제 올해로 12년간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을 텐데요, 그죠? 타지 생활도 그렇고 또 타지 생활을 보니까 처음에 딱 나와서 보니까는 취업을 하려니까는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청주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에 나온다 그래도 보니까 뭐 봉제 쪽으로 들어가니까 봉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들 미션 배워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봉제에서 한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때 미싱하던 선배가 있어서 그분이 도움을 좀 컸어요. 그분이 원래 가족 그쪽 재단 분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재단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 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예. 우리 윤석열 선생님께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세상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어떠셨는지요? 글쎄 이춘재 씨가 처음 자백하기 전에 DNA가 뭐 1차부터 7차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가족들이나 저는 그랬어요. 제발 8차 것만 터지지 마라. 워낙 우리 가족들이나 저나 많이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8차 자백했다는 건 전 나중에 들었어요. 예. 선배님한테. 저녁에 일 끝나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새벽에. 예. 아, 기사 봤냐는 거야. 무슨 기사요? 그러니까 이춘재 자백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나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는 그 기사가 쭉 뜨더라고. 아, 그 다음부터 이춘재가 자백을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재심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이건 아니고 좀 더 내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박정덕 박 선배한테 교도관이 예. 그분이 도움 많이 주셨어요. 예. 그분이 뭐 자기 하는 일건 연차를 뭐 일주씩 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언론사마다 다 얘기가 틀린 거예요. 예. 뭐 이춘재는 누구 해가지고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게 기사는 거 그래가지고 이춘재 자백하기 전에 경찰이 왔다 갔어요 먼저 경기 남부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박경희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분 도 아니었으면 아마 이춘재가 했다는 것까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파일러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경찰들이 아마 이번 일에 도움이 많이 컸어요. 예. 그분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들이 그러셨더라고.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 게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걸 결정을 져가지고 나중에 뭐 언론사들한테 좀 시달리면 좀 많이 당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19년 10월 달이죠. 네. 10월 달에 언론사님 좀 했었는데 그날이 참 좀 힘들었어요. 한 일주일간. 왜냐하면 워낙 또 이슈가 큰 이슈가 큰데다가 또 사건이었고 뭐 알고 싶은 분도 많아가지고 저도 뭐 저 나름대로 대처를 했었는데 대처 못한 게 좀 위협한 거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얘기고 하기야 뭐 언론사나 경찰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막 저 여자가 안 도와줬으면 아마 이런 증거 수집이나 뭐나 참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각 언론사나 뭐 우리 청주의 언론사 기자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제가 청주를 10년 살았지만은 어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충북에 살고 싶지. 예. 그리고 뭐 어차피 고향은 어딜 가나 자기 정착의 나름이라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청주를 떠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춘재 씨가 자백을 했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전에도 항상 뭔가가 이게 옳은 판결이 났겠지라는 기대는 하셨나요? 기대는 안 했어요. 아, 전혀. 예. 이 원래 제가 뭐 앵커님도 알다시피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 안에서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제 원래 별명이 무죄예요. 예. 무죄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는 계속. 무죄를 하는데 결국 무죄는 나왔네요. 예. 나왔는데 참. 이춘재 씨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전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30년이 지난 그 DNA 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해줬고 또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에 성공하셨고 또 변호사님 유명한 재심의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세 분이 고생하셨어요. 예. 김칠정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칠정 변호사님은 하성 사건의 초창기에 무죄를 이끌어내신 분이고 이주희 변호사님도 아마 그쪽에서 방면이 좀 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세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근데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 무죄는 받았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후련하긴 한데
좀 뭔가가 찝찝한 거 기분이 들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미 20년 이상이란 세월은 갔는데 그 20년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 세월은 누군가는 다 인생은 다 지나가요. 20년이 30년이 지났다 그래도 그 세월은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아마 세월을 돌리고 싶다면은 그 시대에 들어간다면 나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다음 경찰들한테 왜 그랬는지. 자, 그 재심을 청구한 유성열 씨가 2020년 12월 17일이네요. 1년간 11차례 진행된 공판 끝에 무죄 선고를 딱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죠. 네.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최종 판사님 무죄 딱 때렸을 때는 좀 멍했어요. 네. 기분이. 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네. 한 10분인가 5분 지났는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무죄라는 그 감이. 이제 내가 누명 벗었구나. 아, 이제 인간 윤석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 그때 느꼈죠. 끝까지 예.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직면만 있다면 그렇죠. 언젠가는 밝혀지겠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자,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원망스럽고 그럴 텐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긍정적으로 참 모습이 많이 비춰졌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사셨나요? 우리 삶은 다 똑같아요. 전 똑같다고 봐요. 예. 교도소에 사나 안에 사나 사회생활이나 바깥 안에 생활 다 똑같아요. 하지만은 수용생활은 쳇바퀴 도는 그 인생이고 우리의 사이는 변화가 많잖아요. 예. 하루하루가 좀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거기에 상황을 맞추려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살지 못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맞추려니까 참 힘들지만은 긍정적으로 제가 살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벅차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도 뭐 일을 하고 돈을 먹고 살지만은 내가 가진 거 없거나 내가 생활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난 아웃이라고 봐요. 뭐 젊은 나이에 고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하다못해 뭐 노숙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노숙을 좀 해봤어요. 예. 거지 생활도 2년 해봤고. 근데 그건 지나간 세월에 불과해요. 하지만은 이 주어진 환경에 저는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 굉장히 긍정적인 예. 분이시군요. 자, 무죄 판결 이후 주변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주변 그 뭐 예전에 뭐 어떤 가깝던 지인들이라든지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전화를 좀 한 이틀 동안 받았어요. 예. 이틀 동안에 받았는데 전화가 뭐 수십 통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옛날에 다 알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화성에도 뭐 선후배들이 다 있고, 예. 뭐 후배들도 뭐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언론사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그거 고맙더라고요.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저희 누님이시죠. 아, 누님. 저희 가족들이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아마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주변에서 아마 따가운 시선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누님이나 동생 우리 가족들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또 우리 사촌 누이나 저 수부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믿음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 지금도 뭐 종교 생활은 하고 계시나요? 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연살인범 이춘재 자백을 했는데 혹시 그 이춘재 씨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은 없어요. 예. 본 적은 없고 제가 법정에 처음 봤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우리 동네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농기구에 수리했었거든요. 예, 예. 농기구 수리했으니까 집이 가깝더라고요. 이춘재 예, 씨. 집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희들은. 근데 주변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 3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이춘재가. 예. 3년 선배인데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저도 한 보면은 거의 30년 만에 이춘재 씨를 얼굴을 본 건데 모르겠어요. 뭐 그 주변에 뭐 친구들도 불알 친구들도 보니까 몇몇은 그 선배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 분들은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이춘재를 알긴 아는데 좀 뭐 소극적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이춘재 씨가 법정에서 혹시 우리 윤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 용서는 해주셨습니까? 용서는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당시 우리 윤 선생님을 억울하게 구속한 경찰관들 진심으로 혹시 사과를 받았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100% 사과 다 못 받았어요. 100% 진실행위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들은 또 용서를 해드려야 되고 또. 용서를 그럼 하시겠다는 예. 얘기네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참 우리 사회에 보면 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도 종교를 갖고 있고 또 저 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아마 그게 두고두고 한이 맺힐 거예요. 한 맺힌 사이는 저는 갖고 싶지 않아요. 참 용서라는 의미를 우리 윤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년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무죄 판결과 함께 그 보상금을 뭐 지급한다는 뭐 정부 방침이 있어요. 그 보상금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을 받는다면 어떤 게 활용을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 보상금 대해서 좀 자제했으면 해요. 제가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고 좀 규정을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보상금 나온들 한들 제가 어디 쓸지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고요.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렇겠죠. 사실 뭐 그 보상이 뭐 우리 20년간의 그 윤 선생님의 청춘을 보상한다는 거는 참 뭐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보니까 올해 시험에 뭐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운전면허증 따보려고요. 아, 운전면허증 그때 예. 없으셨구나. 아직 못 따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나온 지 10년 됐지만은 학력도 짧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했었거든요. 예.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따시면 이제 그 자동으로 하시겠네요? 오토이겠지? 오토. 예. 이점. 저도 오토입니다. 자, 우리 윤 선생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또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네.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현재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그 사법부에 우리 윤 선생님께서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법정에서 인터뷰 끝나면 말씀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 억울하신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은 지금은 뭐 워낙 이 판결 시스템이 정확하시고 뭐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드릴 말씀이 또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되고 사법부나 모든 이 재판 과정을 좀 공정히 해줬으면 바라는 뿐이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려요. 한 번 더 뒤돌아봐 주시고 그분이 뭐 잘못했나 뭔가가 잘못 안 했나 그걸 한번 꼼꼼히 체크해 줬으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그때 당시를 돌아간다면 우리 윤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학교를 다니셨고 주변의 환경이 좋았다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겠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뭐 가정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총각이신가요? 예. 예. 그럼 이제 올해는 귀한 분 만나서 이제 결혼할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연세가 있으신데 빨리 또 가정을 꾸리셔야 돼요. 혼자 사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요? 예. 요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 나가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쇄도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요? 뭔 세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있겠죠. 예. 앞으로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뭐 못한 공부들을 하고 싶고 예.
검정고시를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면허증 딴다면은 그럼 이제 뭐 지금 검정고시 하면 중학교 중학교 과정을 봐야겠죠. 중학교. 배우면 끝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야. 그리고 뭐 살다 보면 무슨 삶이 좀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건 해야 될 것이고. 예. 앞으로 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윤석열 선생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지난해 우리 그 사회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좀 사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어떤 중요한 어떤 주인공이 되셨는데 혹시 그 청년들 요즘에는 뭐 이제 청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청년들한테 좀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배로서. 글쎄요, 뭐 전 인생 선배로서만 하고 싶으면은 저는 그래요. 저희 조카들도 둘이 있습니다. 예. 지금 31, 32인데 걔들은 솔직히 말해서 걔들 스스로 대학을 다 다녔다고 봐요. 예. 다녔는데 하나는 창업을 했고 하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젊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세월은 잠깐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뭔가 계획을 딱 했으면 거기에 좀 도전했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보니까는 지금 실업자다 뭐다 이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나이에 뭔 일 하는데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도전하면 그 사람 노력에 달려있다고 봐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에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윤석열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 드리는 말씀은 없고 항상 여기 충북 계시는 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도와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를 느끼고 고맙습니다. 네. 자,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선생님, 앞으로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윤석열 선생님께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힘드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 주인공인 윤석열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